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 해군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어제 요코스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를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날 미 구축함 존 맥케인호에 올라 우리는 요즘 매우 바쁘지만 북한 위협은 오직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구축함과 순양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의 일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맹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본은 미군 5만 명에 주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7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안보리 표결에서는 11개 이사국이 찬성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반대표를 던졌고 앙골라는 기권했습니다. 비탈리 슈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휴전이 시리아 반군들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돼 왔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결의안을 발의한 뉴질랜드 측은 이번 표결로 러시아와 시리아는 국제적 승리를 원하며 실제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지역 언론에 스카버로 섬으로 둘러싸인 삼각지 해역에 조업 금지 구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58제곱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해양보호구역 문제로 중국과 또다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달 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 청장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 청장은 오늘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 아마누이키아 IAEA 사무총장이 올해 안에 이란을 방문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레히 원자력 청장은 이란과 IAEA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합의를 파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관영 TV로 중계된 테헤란 대학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은 이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미국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이란,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프간 상원의장은 러시아와 이란이 탈레반과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곧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 주말 탈레반이 러시아와 이란 관계를 강화해 영내 안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탈레반에 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또 이란이 국경지대에서 탈레반 요원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이 테러 분자들의 영입 활동에 이용되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등은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사진과 영상을 식별하는 공유 자료를 만들 것이라며 이들 자료가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하는 것을 쉽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셉 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며 대북 압박과 군사 방어적 조치는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let me emphasize, is denuclearization.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잇따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부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장을 세무조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대북 압박과 군사 방어적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공조는 북한의 도발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let me emphasize, is denuclearization. 윤 특별대표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과 군사 방어적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재개하려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북한의 반응은 진지한 대화가 준비돼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 정부는 압박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북한이 올해에만 24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간 통치하면서 9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This threat, of course, demands our immediate attention. 윤 특별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국의 제재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출품 90%가 중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가 제재의 효과를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윤 특별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협력해 조성하고 있는 국제적 압박 분위기는 북한 정권의 수입과 국제적 평판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do believe these bilateral, trilateral defensive measures will only increase if the North Korean threat continues. 윤 특별대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협정과 훈련 등이 최근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늘어난 만큼 세 나라의 양자적, 다자적 군사협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자칫 미국과 중국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 don't think other countries are just going to stand by and have that happen. So I think we need to think it through.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힐 전 차관보는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에 앞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역조치를 당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이 또다시 반응을 보이는 식의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더욱 강한 정책을 펼치려다 자칫 미국 경제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이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o go after not just one company. And South Koreans and others have to think seriously. 빅터 차 석좌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60% 줄이겠다고 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것이 중국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협조는 북한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양보한 것인 만큼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제재해야 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Targeted financial measures are U.S. law. So when people say we shouldn't impose third-party sanctions or we shouldn't impose sanctions at all. 금융 조치는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3국에 가해지는 법 집행에 회의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초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idea of strategic patience is essentially to sort of wait out the situation because you've got nothing else to do.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데에서 착안된 정책이었지만 북한이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을 빠르게 발전시킨 현 상황에선 새로운 대북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정책에서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중 혹은 한중처럼 따로따로 중국을 상대할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한국 방위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제재 프로그램과 다양한 미국 내 정부 부처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first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would be affirming our support for alliances. Alliances are built on principles. 해외에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동맹이 단순히 사업적 관계처럼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린노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이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새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Time is not on our side, although people still seem to think that it is on this North Korean issue.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할수록 미국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칼린 객원연구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과거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권 교체만이 북한의 계획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잇따라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 강요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달 중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각각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12월 중 북핵, 북한 문제 등에 관한 고위급 양자회부를 연쇄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국들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 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5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 강요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한일 독자 제재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이행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의 자체가 강한 데다 안보리 제재와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를 더하면 북한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호주 등이 독자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의 제재는 미국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보다 어떤 면에선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은 차기 정부에서도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시점의 즈음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 오바마 정부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한 양국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바라보는 카운터파트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돼서 바뀌어 봐야 정책이 나오는 거니까 북한이 지금은 도발을 해도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북한은 지금 최대 관심사죠. 한편 이번 IAEA 핵안보 강요회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IAEA의 안전조치와 사찰을 거부한 뒤 북한 내 핵물질의 양과 관리 상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국제사회가 핵물질 감소와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북한이 테러 집단의 핵물질과 기술을 불법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IAEA가 올해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 결의안 채택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이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핵안보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들어 이 같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북한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아울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 채택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IAEA 핵안보 강요회의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 60여 명은 강요급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CTBTO가 북핵 대응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규약 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4일에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한국군의 내부 사이버망이 해킹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는데요. 군사 기밀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군 인터넷 백신 체계의 해킹 사고를 조사하던 중 국방망의 일부 컴퓨터도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 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망까지 뚫린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6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북한의 수행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동안 내부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한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내부망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는 2년 전에 창설됐으며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2개의 랜 카드를 서버에 함께 연결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해킹과 관련해 한국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을 해킹한 식별자 주소, IP 주소가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킹에 활용된 악성 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군 내부망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악성 코드에 접속 기록이 남아있고 그 뒤 9월 23일 악성 코드가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유출된 군사 기밀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비밀은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섞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방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내외부망의 연결 접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과 백신 체계 보강, 그리고 교체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당국이 일부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장을 세무조사하는 등 전반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 가운데 유독 한국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등 전방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는 향후 선양, 롯데타운 등 중국에서 추진해온 대형 사업 계획 인가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이미 중국 내 광고 중단에 이어 홈쇼핑 처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롯데에 대한 표적 조사는 중국의 압박 전선이 문화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한국 측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롯데가 첫 표적이 된 배경에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게 구실이 됐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연예인, 이른바 한류 스타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류와 연계된 중국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제한적인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지난 10월 중순만 해도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재계 주최 강연에서 미한 관계의 어떤 요소가 중국에 영향을 주면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한중 경제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갈등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한국 기업을 겨냥해 공세에 나선 것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빚어진 한국 정부의 지도력 공백을 틈탄 노골적인 사드 포기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한국의 그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그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정책도 변화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는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된다고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다른 중국 인접 국가들의 연쇄적인 사드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만, 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지역까지 사드 배치를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는 구도가 이제 또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 교수는 중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주중 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기자 20여 명을 대사관에 초청해 2시간 동안 한중 관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 참석한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한국 측 설명이 변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한국 정부의 지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공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긴 어렵다며 한국으로선 지도력의 조속한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오라스콤이 북한 내 자회사인 오라뱅크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로지 홀딩스는 3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 설립한 자회사 오라뱅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라뱅크는 지난 2011년 3월 오라스콤과 북한 조선외환은행이 합작한 기관입니다. 성명은 오라뱅크 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라뱅크의 현금과 자산은 오라스콤이 지정한 주체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오라뱅크를 폐쇄하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날로 까다로워지는 미 해외 자산 통제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오라뱅크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 링크를 통한 북한 내 손전화 사업은 미국 재무부의 대북 금융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라스콤은 오라뱅크 폐쇄 외에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의 사임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위리스 회장이 2017년 1월 1일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서 후임으로는 타메르 엘마흐디 부회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의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총 4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손전화 사업은 초기에 승승장구했지만 곧 북한 안에서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회사 수익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면서 오라스콤 측은 고려링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스콤은 지난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지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need to stop this, and I believe we can. We, you and I, can draw the line. 유엔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유엔 총회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세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 동영상에서 아직도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압제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인권 유린을 모두 함께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세계 인권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곳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립니다. 오는 6일엔 워싱턴 공공도서관에서 탈북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노체인이 주최하는 이 행사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 등 총 4명의 탈북 난민들이 참석합니다. 이 단체의 헨리송 미주국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탈북민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2006년 첫 탈북 난민을 수용한 뒤 지난달 현재 209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같은 날엔 재미 탈북민 연대가 별도로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근처 카페에서 중국 내 탈북민 구출을 돕기 위한 모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와 미국 내 차세대 한인 지도자 단체인 넷칼이 공동으로 북한에 관해 글쓰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엽니다.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바른 정보 입수 방안 등을 다룰 이 행사엔 14호 개천관리소에서의 탈출 저자인 블레인 하든과 나는 어떻게 북한인이 됐나의 저자인 크리스 리시 등이 참석합니다. 8일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워싱턴의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이 모의 재판은 세계 변호사 협회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프리덤 하우스, 북한 자유연합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루 종일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집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B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 재판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mock trial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re able to hold accountable the people in North. 이 재판은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 대표와 마크 하몬 전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관, 토마스 비켄다 전 국제사법재판관이 주재해
실제 재판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증인으론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씨와 회령관리소 경비원 출신인 안명철 씨, 북한 강제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9일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주최로 뉴욕에서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헤어졌지만 잊혀지지 않은 가족에 대한 북한 압제 정책의 가슴 아픈 충격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엔 한국과 미국의 여러 탈북민들이 참석해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선 12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권 네트워크 주최로 북한 인권 관련 음악회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엔 최근 북한의 숨겨진 혁명이란 책을 펴낸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포 센터 연구원과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북한의 폐쇄 문화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이곳 워싱턴에선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대북 정책, 인권과 안보 연계란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도자료에서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두 사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뤄 북한을 압박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조나단 폴락, 리처드 부시 등 이 단체 선임 연구원들이 참석합니다. 13일엔 뉴욕의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정보혁명이란 주제로 백지은 전 연구원의 강연회가 이어집니다. 이어 16일엔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란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라종일 전 영국 주재 한국대사, 로버트 킹 특사 등이 참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재벌 총수들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을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각종 부패와 비위로 처벌받은 공무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리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 행위가 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두 번째 감사 집회를 연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 주요 재벌 총수 9명이 오늘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정경유착, 그러니까 이 정치권과 경제계가 서로 밀착해서 부정을 저지른 상황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 증인으로 나선 건 지난 1988년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비리를 밝힌 이 5공화국 비리 청문회 이후에 거의 30년 만의 일이라서 한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또 외신들도 현장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국회 증인으로 이렇게 대거 출석을 한 건데 어떤 문제 때문인 건가요? 오늘 청문회는 이른바 이 최순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 최순실 씨가 문화 사업을 하는 공익기관인 미르재단 그리고 또 체육 사업을 하는 K스포츠재단의 돈을 이 개인 사업체를 통해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에 관한 거였는데요. 이 두 재단들은 청와대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또 재단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역할했다는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회의원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 재벌 총수들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 구체적인 의혹은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이 재단에 돈을 낼 걸 요구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로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들 재벌 총수들이 박 대통령 말을 듣고 재단에 돈을 낼 때 대가성을 의식하고 있었느냐는 건데요. 이건 재벌들의 뇌물 혐의에 관한 겁니다. 대통령이 돈을 낼 것을 강요했는지 또 그리고 그 대가로 재벌들은 어떤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청문이었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돈을 모으는 과정의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증인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액수만큼 자신들이 돈을 낸 걸로 기억한다면서 정권의 압력 때문에 돈을 냈을 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건 아니라는 이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또 재벌 총수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은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가 많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강요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과연 그 돈을 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굉장히 재벌들에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가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인했습니다.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기금 출연을 한 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모두 하니까 자신들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기꺼이 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낸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기업 회장들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총수들의 증언은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고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이 앞서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정경유착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정치권에 돈을 내고 또 정치권은 대기업의 뒤를 봐주는 식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치권과 재벌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하지만 재단에 돈을 낸 이들 재벌 총수들 가운데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앞서서 얘기하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인데 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 두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들인 문제 말고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 최 씨가 국가 기밀 자료를 들여다본 뒤에 자기 뜻에 맞게 손질하거나 정부 정책과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예, 최 씨의 측근인 광고 감독인 차은택 씨가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서 나라 문화 정책에 관여하고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체육 정책을 농단한 과정도 밝혀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서 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고등학생 등 300여 명이 사망할 당시에 박 대통령의 업무를 태만히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를 거슬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과 논란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상태죠. 네, 국회는 박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주에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예, 오는 금요일에 표결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요.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외교 공백 상황을 불러올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는 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될 경우에 이 현안 처리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 알아보죠. 중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비리 때문에 징계받은 공무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다고요? 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 개혁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가 지금까지 약 19만 7천 명에 달한다고 인민일보가 오늘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감찰부 자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감찰부가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시주석 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공직자 윤리 규정을 발효한 후 올해 10월까지 전국적인 규정 위반 건수 그리고 징계 사항을 집계한 건데요. 4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위반 건수는 14만 6,431건으로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처벌받은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비위 정도가 심해서 공식 징계를 받은 경우만도 9만 8,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부패를 캐내는 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기율위 감찰부가 이른바 이 쌍규라는 조사 과정을 거쳐서 공직자들의 비위를 캐내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조사 기법이 만연하고 있고요. 또 가혹 행위까지 저질러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일 텐데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쌍규 과정을 거친 공직자 21명 그리고 가족과 변호인 등을 면담한 뒤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조사를 받던 중에 고문을 받은 걸로 증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쌍규가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이 공산당 내 자체 조사 행위만으로 최대 2년까지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재산 동결, 또 변호인 접견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즘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일정이 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저녁에는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걸 축하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주요 경합주들을 지금 방문 중인데요. 지난 1일 오하이오주에서 이른바 감사 여행을 시작했고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에 이어서 목요일에는 중서부 아이오와주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주를 찾습니다. 예, 경합주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미시간주를 포함해서 일부 경합주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이 재검표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스타인 후보는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해커들에 의해서 투표 기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들 세 개 주에서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펜실베니아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펜실베니아주 법원이 재검표를 신청하려면 $100만 공탁금을 내라고 명령해서 스타인 후보 측이 재검표 신청을 철회했고요. 예. 대신 헌법에 따라 재검표를 명령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재검표가 진행 중인 주는 두 곳인데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플로리다 유권자 3명이 어제 이 현지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해킹과 투표 기계의 결함 등 때문에 이 선거 승자가 바뀌었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나 재검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인 녹색당 후보 역시 이 선거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행정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던 벤 카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지명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주 주요 장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무장관 후보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될지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매우 높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는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5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3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강계 아침에 영하 6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5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데요. 장진, 해산, 청진, 웅기, 삼지연 등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오전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가 4m까지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 해군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어제 요코스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를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날 미 구축함 존 맥케인호에 올라 우리는 요즘 매우 바쁘지만 북한 위협은 오직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구축함과 순양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의 일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맹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본은 미군 5만 명에 주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인 다음 달 말쯤 공식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매체 지지 프레스는 아베 총리가 다음 달 27일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일본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자세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달에도 세계 정상들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7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안보리 표결에서는 11개 이사국이 찬성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반대표를 던졌고 앙골라는 기권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휴전이 시리아 반군들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돼 왔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지역 언론에 스카버러 섬으로 둘러싸인 삼각지 해역에 조업 금지 구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58제곱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198km 떨어진 스카버러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 8월부터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양보호구역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해양보호구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스카버러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달 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 청장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 청장은 오늘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올해 안에 이란을 방문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레히 원자력 청장은 이란과 IAEA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합의를 파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이란,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프간 상원의장은 러시아와 이란이 탈레반과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곧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탈레반에 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